네, 2021 경기문화재단의 시민예술학교 동두천 두드림 뮤직센터에서 열리는 밴드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거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첫 번째 거부터 보고 오시면 참 좋겠네요. 자, 밴드. 요새 어린 친구들은 BTS나 블랙핑크를 보면서 아이돌이 되는 것을 꿈꿀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당시의 소년과 소녀들은 아마 밴드들을 보면서 밴드가 될 꿈을 꾸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스타가 바로 뭐 비틀즈였고 레드 제플린이었고 비치 보이스였고 롤링스톤스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송골매였나? 아무튼 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정말 되고 싶고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고 한 대상 그런 엔터테이너가 있을 때는 그 시대를 자라나는 소년과 소녀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마련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밴드 그 시대 그리고 지금도 몇몇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밴드의 어떤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면서 밴드에는 정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그렇게 너도 나도 기타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팬들이 매료가 됐을까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밴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의 기본적인 구성은 먼저 기타가 있죠. 그리고 뭐 베이스, 드럼, 건반. 사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뭐 트럼펫 계통의 부는 악기랄지 바이올린 계통의 켜는 악기랄지 뭐 그런 많은 악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커션, 드럼이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타악기들이 모아놓은 그런 퍼커션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의 밴드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밴드들은 요새는 뭐 2인조 밴드 또 혼자서 하는 원맨 밴드들까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밴드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제일 클래식한 밴드의 형태를 가지고 1편에서 만났던 동아시아 최고의 밴드 유지훈과 타틀즈 모시고 각각의 악기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밴드가 막 무대에서 연주하는 걸 들으면은 야, 알겠는데 근데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쟤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딱 들리는 소리가 없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대해서도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탁 빼버렸을 때 음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지훈과 타틀즈입니다. 네, 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기타. 사실 이 기타라는 악기는 밴드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야구팀으로 따지면 주장이라고 해야지 주장. 그렇죠. 언제나 보면은 기타라는 악기가 제일 기본이고 언제나 시작인데 밴드가 모였을 때 마지막까지 기타를 치고 있다면 뭐 제일 잘 치는 사람 그래서 좀 큽니다. 자, 뭐 사실 우리 정중혁 군은 기타 말고도 다른 악기를 많이 다루는 재주가 있습니다만 특히 뭐 드럼에 또 푹 빠져 계시고 일단 기타도 이게 일렉 기타 아니겠습니까? 일렉 기타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뭐 대충 한번 좀 보여주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는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기타리스트들한테 뭘 쳐달라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코드들을 좀 위주로 잡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말고 또 좀 약간 뭐 센 거 뭐 이런 거 없나요? 아까 그 엑스제팬 얘기하셨을 때 같은 그런.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 굉장히 당황하고. 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기타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밴드가 연주가 쫙 되고 있으면 뒤에서 징징징징징징징징 소리가 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둥둥땅땅 둥둥땅 하고 있으면 뭔가 혼자 멜로디를 막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징징징징 하고 있는 거를 백킹이라고 하나요? 그 백킹 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혼자서 막 이제 그걸
멜로디를 치는 걸 솔로 한다고 하죠. 솔로를 칠 때는 어떤 식의 멜로디를 막 칩니까? 정지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타는 밴드에서 무엇이다? 뭘까요? 락 음악의 꽃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타는 그 판타지나 롤플레잉 게임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마법사 계열. 제가 사실 게임을 잘 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센 거 내지는 뭐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음악 일렉 기타가 나오고 하면서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가지고 이펙터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계속 지금 뭔가 발전하고 있고 그런. 즉 기타라는 악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리고 얘가 킹왕짱 세다 이런 거네요, 그죠? 마법사이기도 하고 줄도 뭐 6개고 다른 데는 4개짜리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기타가 그런 악기라고 하고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링고 영스타님의 드럼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일단. 그런데 드럼을 치러 오셨다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가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좀 뭐 드럼 쿵쾅 이런 소리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4개가 각각 하는 역할이 어떤지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른손으로 주로 뭐 합니까? 오른손으로는 주로 이제 그 약한 리듬을 칩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로는 가장 강한 리듬을 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은 중간 세기의 리듬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4분의 4박자 강약, 중강약 요거를 표현하는 거죠. 강약, 중강약, 중강약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강약, 중강약. 사실 이걸 이제 또 받아보면 강약약, 중강약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강약, 중강약을 각 손과 발이 따로 놀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럼 치는 거 보면 막 사실 손만 보이잖아요, 팔만. 발이 굉장히 바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 발 바쁜 것 쪽으로 해가지고 리듬 하나만 살짝 보여주시죠. 발이 바쁜 걸로요? 네. 요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그 발 바쁜 것. 사실 예전에 그 어떤 드러머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드러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와 같다. 밑이 엄청 바쁜데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밴드 사운드를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물 밑에서 헤엄쳐야 한다. 괜찮네. 그 말 생각해 보니까 전태환 형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드럼이 이런 사운드를 내고 있다. 우리 베이스라는 악기, 이게 이제 사실 밴드에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시고 잘 모르시는 악기예요. 일단 베이스는 아까 우리 기타가 6줄이었던데 반에 이거 몇 줄입니까? 이거? 베이스는 4줄입니다. 베이스는 4줄입니다. 4줄. 하나, 둘, 셋, 넷. 네. 자, 일단은 기타하고 생긴 건 비슷하지만 줄이 4개다. 기타 줄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기타 줄하고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있는데 그 기타 줄보다는 훨씬 더 밑에 저음의 소리가 납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베이스라는 악기는 그 양쪽이 다 맞물려 있어요. 리듬 파트도 맞물려 있고 약간 멜로디 파트의 어떤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두 파트가 맞물려 있는 그런 또 아주 중간의 입장에서 또 아주 중요한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베이스라는 악기가 굉장히 낮은 음을 내는 거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기타도 사실 똑같은 음을 칠 수 있지만 낮은 음 쪽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높은 음을 내는 줄 두 개가 사실은 없네요. 기타랑 비교를 한다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음을 내는 네 개의 줄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낮은 음을 내는 소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이스를 친다는 거는 방금처럼 멜로디가 기타랑 다른 악기랑 연결도 되지만 우리 방금 봤던 리듬 악기인 드럼하고도 연결이 된다. 특히나 이제 드럼과는 어디가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발. 그렇죠. 발로 밟고 있는 큰 북과 베이스 소리가 탁 달라붙을 때 우리가 쩍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쩍쩍 소리가 나면 이제 그때 참 그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는 악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악기들 중에 마지막 악기 건반입니다. 건반. 자, 우리 유준 선생님 한번 발라주시죠. 여러분 이게 그 교회 오빠로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발라드를 하나씩 발라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쪽 방금 치신 거는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배우신 분들이 악보 보시면서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밴드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촥촥촥.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신디라고 하죠. 신디사이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뿅뿅 소리 나는 계통, 그런 것들이 또 밴드에서는 되게 귀에 착착 잘 들리지 않나요? 그런 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그 소리들이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소리에 관해서의 그 키보드의 역할이 되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방금 쳤던 뭐 피아노 계열들의 쓸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 이런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는 좀 더 따뜻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그 역할들이 있어서 뭐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사운드를 감싸준 패드 이런 거는 감싸주는 역할. 네, 이렇게 뭐 사운드를 이렇게 그 기타나 다른 악기 소리는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 악기들이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 보통 스트링이나 오르간 같은 역할이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뭐 신스 브라스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기타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을 이제 그 음역대를 뭐 찔러준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밴드에서의 역할을 따지자면은 키보드는 그냥 제일 뒤에서 나머지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사실 보면은 방금 나왔던 우리 그 감싸준다고 말씀하셨던 스트링, 이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모아놓은 소리고, 방금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소리는 트럼펫, 트롬본, 뭐 색스폰 다 모아놓은 소리인데 이거를 다 무대에 세우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 하나 주고 네가 다 해라 그러면은 주로 그걸 다 한다. 네, 그래서 늘 힘들고요. 들고 다닐 수 없고요. 악기 무겁고 항상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바쁜 것 대비 무대 보이질 않아요. 저는 바쁜데 막 치는 장면이 이렇게 막 크게 보인다든가 기타 치는 장면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 대비 키보드는 또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각 포지션의 삶의 애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 멤버들의 애환도 있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각 특성이 있는 악기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한 곡을 연주를 해보고 또 이렇게 빠졌다가 뭐 들어왔다가 하면서 각각의 악기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곡은 어떤 곡을 고를까 했더니 유지훈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살짝 쳐주셨던 그대에게, 정말 전 국민이 아파트 이후로 이 곡에 이제 전주만 나와도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죠. 이 곡 우리가 88년 대학가요제로 돌아가서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사실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곡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참 우리 처음 연주해 오셨죠? 태어나서 같이 연주해 보시니까 어때? 좋지 않습니까?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히트곡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방금 들으신 이 익숙한 연주에서 하나씩 악기를 한번 빼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빨리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 한번 해볼 텐데 일단 건반이 없으면 이 곡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건반 일단 나올 거고요. 먼저 처음에는 이 드럼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방금 말했던 킥베이스 얘만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핸드폰 스피커로 요렇게 그냥 듣고 계셨으면 뭐야 똑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들으셨다면은 헉 소리가 이렇게 바뀌다니.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부분을 이번엔 베이스와 킥드럼을 빼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음악이 밑에는 없어지고 위만 동동 뜨게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아까 핸드폰으로 들으시던 분들도 뭐가 굉장히 심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기타가 여기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멜로디가 지금 건반이 치고 있기 때문에 얘 뭐 하는 거야? 기타를 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가보죠. 다 들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냥 우리가 아까 백킥이라고 얘기했던 그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악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나는 나물 중에서 뭐 이를테면은 시금치가 제일 좋아. 시금치만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금치만 먹으면 우리가 알던 비빔밥 맛이 안 납니다. 거기에는 5개 정도 나물이 있어서 섞여줘야 그 맛이 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먹을 때 콩나물의 맛을 그때는 못 느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 비빔밥 맛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추장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추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고추장이 없으면 비빔밥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요 곡에서는 특히나 건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드럼을 싹 빼버리고 드럼이 카운트만 주시고 빠지면 우리끼리 잘 한번 맞춰봅시다. 자 가보시죠. 이거 드럼이 없다는 건 이건 비빔밥인데 그릇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릇이 땅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용과 타틀즈가 워낙에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럼이 없어도 이렇게 맞는 겁니다. 드럼 없으면 원래 안 맞거든요.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담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밴드 레슨을 받게 되고 우리 시민예술학교를 함께 하시게 되면 지금 있는 이 나물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비빔밥의 재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보고 난 이게 좀 매력적인 걸, 저게 매력적인 걸 이런 거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편의 마지막으로는 몽땅 다 나와서 처음부터 한번 딱 이 곡을 연주를 해드리고 각각의 요 뭐가 빠졌을 때 어떻게 사운드가 바뀌었나는 나중에 좀 돌려보시면서 이게 되게 재밌네 라는 걸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해철 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대에게를 앞에 인트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갈까요?
악기 중에 하나만 없었더라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9명짜리 아이돌 중에 한 명이 빠져도 정말 광팬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대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명만 빠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밴드의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제일 멋진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또 다른 밴드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편 말고 앞에 편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거기서부터 또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예술학교 동두천 두드림 뮤직센터에서 열리는 밴드 편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을 테니까 많은 신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